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비고일 시대의 돌입, 언제까지 휘둘리고 실패하고 상처받을 건가요?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비고일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자, 점점 시기가 빨라지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예비고일 시대는 대형학원에서 11월 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모든 학교들이 다 일정을 빨리 끝내면서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11월 첫째 주부터 테스트를 보고 그래서 예비고일 학생을 받게끔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내 애는 이미 끝나니까 뭐 상관없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학력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래도 40만 명이 계속 유지되다가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30만 명도 안 되죠. 25만 명, 27만 명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의 이제 장사가 뭡니까? 이제 대학을 보내는 게 학원들의 장사죠. 특히 대형 학원. 이제 뭐 돈맛을 봤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많은 돈을 이제 벌어본 강사나 학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대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행동하고 더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고일 시대가 여름방학까지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여름방학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얘네들을 예비고일이라고 할 수 있냐? 예, 좀 그럼 뭐 이제 좀 심해지면 뭐 중2도 예비고일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치동의 대형 유명 학원들이 이제 예비고일 결과 평가를 보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죠. 그쵸? 예,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11월, 지금은 요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제일 많이 실망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애는 떨어졌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어. 아, 우리 애는 다 붙었는데 어느 반에 입반하는 게 좋을까 등등. 아, 근데 저는 진짜 좀 그래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 댓글이나 이제 저한테 오는 쪽지에 너 뭐 다른 사람 돈 많이 버는 거 배 아파서 그러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계신데 이제 사실 저는 뭐 그런 강의를 저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분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돈을 벌고 싶었으면 거기에 남아 있었겠죠 저도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저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강사나 학원들도 이제 조금 더 상업적인 장사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그게 목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상업적인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예. 만약에 정말 모르고 그렇게 모집한다. 아,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죠. 그쵸? 부모님들도 휘둘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돼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대학의 전부인 줄 알고 휘둘리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 좀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 뭐부터 하죠? 영어학원 빅3, 요즘 빅5라 그러나요? 또 황소, 소마, 필즈, 그 다음에 중등학원, 유명 대형 누적 테스트 학원, 그러면서 예비고일까지. 네, 그렇게 진행이 되죠.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 다 실력이 있고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학원이 전부는 아니라고 학원을 보내면서 좋은 학원을 보내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원을 보내면서 또 말씀은 학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많은 대형 반들 중에서 과연 1등급이 얼마나 있느냐 전교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그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는 전교권이나 1등급이 없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좋은, 다 좋은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좋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 커리를, 저는 이제 뭐 커리를 탄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 선생님을 따라서 고3 수능 대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치동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비고일 봤잖아요. 이 선생님이 나 실력 있어, 나 유명해, 나 정말 능력 있어서 얘 대학 잘 보낼 거야, 예비고일 봤잖아요. 그 선생님이 고1하고 고2도만 돼도 많이 빠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인원이 빠진데 고2도 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얘 대학 보내야 되는 거니까 고3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수업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어, 늘상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려요. 제가 학원을 하지만 학원은 필수 불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자기주도가 정말 중요하고, 이 예비고일이나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중요하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특목고 가는 애들 뛰어나죠. 그쵸? 특목고 가는 애들 뛰어나요. 특히나 강남에서 특목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선행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워낙 우수한 부모님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두뇌 자체가 이제 뛰어난, 타고난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지만 처음에 굉장히 들어갔을 때 예상보다 부침이 심해요. 뭐냐? 사교육물이 빠지는 거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이 특목고는 뭐 특목고도 다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팀 수업하고 그런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생각보다 일반고나 그런 곳보다 이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기숙 특목고들 있잖아요. 하나고, 외대부고,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이런 기숙 특목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나와서 다 팀 수업하고 과외 수업하고 한다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사교육 이용이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처럼 뺑뺑이 돌리는 사교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침이 있습니다. 부침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워낙 우수한 친구들이니까 그곳에서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방법, 혼자 공부하는 연습, 워낙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슈퍼 모드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빠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물이 빠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뛰어나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물 빼고 혼자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지, 아직도 뭐 미적분 심화를 하고 무슨 뭐 커리를 하고 그런 거를, 저는 이거 하나 또 물어보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필즈를 보내고 소마를 보내고 항소를 보낼 때 애가 가고 싶어 했어요. 중등 유명학원을 보낼 때 애가 원했어요. 뭐 예비고일 학원을 보낼 때 애가 원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100명이 등록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5명도 안 되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명도 안 되고,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도 본인이 뭐를 배우고 뭐를 하고 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풀으라 그러니까 풀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예 의지는 전혀 없어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 만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 만족만은 아니겠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공부할까? 뛰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선행이 많이 돼 있고 우수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가 없다. 자기 의지가 없다.
그럼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의지를 길러주는 공부를 해야지 그 반에 들어가서 입반해서 수업 듣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의지도 있다. 수학도 잘한다. 합격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추는 공부를 해야죠.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는 학원의 도움으로 요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언제까지 아이와 부모님이 대도 아닌 것에 휘둘리고 실패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이게 입시의 전부는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너무나 입시판은 달라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입반 테스트와 내신, 거기에 나와 있는 입반 테스트와 수능은 전혀 달라요. 전혀.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귀합니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그거를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받은 아이의 실망감과 상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중요한 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